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휴대하기 간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 비는 오전 한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울진을 제외한 그 외 지역들의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내려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외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9분쯤 경주시 남쪽 8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강진의 여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가 바로 노동절이었는데요. 포스코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경영진이 산업재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스코에서 여러 차례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산재 사고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이 손가락이 잘리고 부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현장에는 아직까지 산재 은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 하청업체 직원 일부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들과 경영진 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간부와 노조원 사이의 고소 고발은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판결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 즉각 이행하고 금속노동원 형사고발권 취하하라.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당장 나와라. 더구나 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직 전환 소송의 3심 확정 판결을 앞두고 갈등은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계속 징계라든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양에 있는 동지들까지 와서 포스코와 협력업체 측은 산재 은폐나 노동 탄압 논란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력 하청업체의 노조 문제도 적법하게 처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이 만들어진 지 128년이 지나고 정부 역시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의 노동권 보장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에 따라 경북에는 400억 원이 배정돼 45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100곳을 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년과는 달리 70곳은 시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업황 전망치는 67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고 5월 비제조업 전망치도 66으로 4월보다 6포인트 하락하는 등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건비 증가와 내수 부진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맘때 2, 3주간만 반짝 수확할 수 있는 게 두릅나무와 음나무, 참중나무 등에서 올라오는 햇순인데요. 상주 지역의 재배 농가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직거래로 이어지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온 생협 회원들이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오릅니다. 농장주의 설명을 듣고 채취에 나선 사람들. 가지 끝마다 올라온 어린 싹들을 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순식간에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치고요. 이거는 두릅습니다. 내 손으로 채취를 하니까 기쁨이 크죠. 저기도 있네. 이 생협 회원들은 매년 이 농가의 햇순을 사 먹고 있었는데 많이 딸 욕심은 없고요. 바람도 세고 산내음도 맡고 그래서 휴가 내고 왔어요. 5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채취와 시식 행사 이후 입소문을 타고 추가 직거래가 급증합니다. 햇순나물은 체내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해 황사철인 요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해봄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지인들에게 이제 홍보도 해주고 또 본인들이 현장을 봄으로 해서 나물이 깨끗한 걸 인식이. 상주시는 100여 호의 농가에서 매년 25톤의 햇순을 채취해 영양군에 이어 도내 최대 햇순나물 주산지입니다. 재배와 관리가 쉽고 수확 기간도 짧아 고소득 틈새 작물로 주목받는 햇순나물. 상주시는 청리면을 중심으로 올해 25헥타르, 4년 안으로 200헥타르까지 확대해 햇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독도새우로 잘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12만 마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 어제 울릉해역에 방류했습니다. 도화새우는 수심 150에서 300m에서 최대 25cm 정도까지 자라는데 몸길이 20cm 이상의 암컷은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도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겨울 울릉도와 독도해역에서 알을 뺀 암컷을 잡아 실내 수조에서 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출마자를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이 포항 지역 도의원 선거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후보 간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도의원 7선거구를 들여다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도의원 포항 제7선거구는 오천, 장기, 구룡포, 호미곶 지역으로 인구 7만 명이 넘는 거대 선거구입니다.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 해병대 부사관 출신의 민주당 이재도 후보는 향토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습니다. 확실하고요, 정확하시고 또 사고가 긍정적이시고요, 분명하신 분이죠. 해병대 출신의 여당 후보답게 선거 공약도 공격적입니다. 오천에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지역 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형산강 이난 지역의 대형 병원 유치, 대형 다목적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북한도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이제껏 몇십 년 동안의 정서를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 이정호 후보는 포항시의원 3선에 이어서 이 지역에서 경북도의원 재선에 성공한 오천의 터줏대감입니다. 물론 인물도 좋지만 심상도 좋고 착하고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하잖아. 이 후보는 도의원 재임 기간 중 오오지 둘레길 조성과 해병대 사격장 이전 등을 이뤄냈다며 해병대 사격장 이전지의 주민 공원 조성, 오천 항사댐과 5호사를 연계한 복합 관광지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만약에 3선이 된다면 고장단에 들어가서 내고장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페어플레이를 결의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서로 파이팅, 멋지게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할게. 네,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가 맞붙은 경북도의원 7선거구. 남북관계 개선을 등에 업은 여당 후보가 바람몰이에 성공할지 아니면 경륜과 안정감을 내세운 야당 후보가 3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가공업계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외국인 지원자 신청을 어제부터 31일까지 수산진흥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하고 보수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57만 3,770원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도내 수산 분야 최초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해 과메기 생산 어가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올해는 오징어 건조 분야로 확대해 49어가에 135명 이상을 배정할 방침입니다. 신암 선열공원이 국내 7번째 국립묘지로 승격돼 이를 기념하는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라 이번 승격의 의미가 더 큽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한 고 김도희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묘비를 셋째 딸 김태옥 씨가 정성스레 닦습니다. 김 씨는 신암선열공원이 국내 7번째 국립묘지로 승격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대전국립공원을 갈까 하시더라고 처음에. 그런가 아버지가 집이 멀마 너가 어떻게 오겠냐 여기도 괜찮다 괜찮으니까 곧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안 오겠느냐 하더라고. 그게 아마 성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등 500여 명이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모시는 일은 후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정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 찾고 올바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신암선열공원은 지역 국회의원 28명이 지난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관리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맡게 됩니다. 1955년 처음 조성된 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거나 주소를 뒀던 독립유공자 52명이 묻혀 있습니다. 이번 국립묘지 승격으로 지역 보훈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강구신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245m와 방파 호환 401m, 무량장 210m로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부족한 배후 부지 3만 제곱미터를 새로 조성해 현재 강구항의 어항 기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970년 이종 어항으로 지정된 강구항은 시설물이 노후된 데다 항내 퇴적물이 쌓이고 무량장과 배후 시설이 좁아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객 수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세계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포항시와 경주시 등 10개 시군, 7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와 고장 방치 등 위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5월 한 달 동안 동전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펴니다. 동전 교환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하고 남은 동전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경주타워가 위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대만 단체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순부터 한 달 동안 경주 엑스포공원을 방문한 대만 관람객은 1,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주 엑스포 측은 대만 관광객들은 역사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관람객 4,500여 명보다 많은 만여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진군은 1차 산업의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융복합한 이른바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업체당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시설 장비 보완과 기자재 구입, 디자인 포장재 개발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통해 사업성과 지역 연계성 등을 평가해 경영체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야생초 김치 등 5개 업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선박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 중량을 선박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의 보건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선박 검사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해 검사기관의 배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휴대하기 간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 비는 오전 한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울진을 제외한 그 외 지역들의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내려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외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